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방미 중에 있습니다. 자,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김정숙 두 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미를 통해서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엔 연설입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북한을 떠받드는 그런 연설을 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하와이로 이동하는 그 동안 이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찾습니다. 방미길에 나섰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몇 마디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의 이 말도 안 되는 연설, 유엔 연설 비판한 겁니다. 자, 저는 뭐 이준석 대표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지만 적어도 북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말했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받았다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아주 명쾌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방미길에 오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미국에서 그렇게 길지 않게 6일 정도 머무르는데 상당히 많은 미국의 정치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자, 워싱턴, 뉴욕, LA 등을 방문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교포들도 만납니다만 지금 이준석이 미국에서 만날 정치인들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알면 방해 공작을 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문재인은 마지막까지 망신을 당하고 결국 역사적으로 상당히 나쁜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남북미 3차 또는 남북미 중 사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놈의 종전선언 또 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다 비웃는데 혼자만 종전선언. 아니, 종전선언이 선언만 한다고 될 일입니까? 자, 전쟁을 하기 싫으면 평화만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기 8개월 앞두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김여정이 남북관계가 끝났다고 협박한 게 엊그제인데 아직도 문재인은 미몽, 비몽 이런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열린 제76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종전선언, 평화 주장 이거를 갖다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는 그냥 새벽에 밀고 내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냥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전쟁 범죄자 집단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몽사몽간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겁니까?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도 다 비웃을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종전선언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보다 더 엄격하게 북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입만 열면 종전선언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한테 뭐 약점 잡힌 게 정말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흘러가는 테이프, 녹음 테이프를 또 틀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대표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이준석이 왜 미국을 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방금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당수 폐기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 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간에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미 외교라는 것이 냉탕 온탕을 거치면서 항상 혼란을 겪었다. 저희는 수권 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만날 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부 측 관계자 다수를 만나는데 상세한 부분은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추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LA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 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비서실장, 허은하 수석대변인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준석의 미국 방문, 여기는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뭐 이런 문제와 함께해서 이 여러 가지 현장 점검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정 시스템이 안전 신속하고 검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투표권 행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아무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는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재외국민 투표가 안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